안녕하세요. 주다입니다. 사실은 뭐 바로 이어서는 아니지만 아까 첫 번째 뭐 살이 찌는 원리 뭐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영상을 찍고 한 2시간 후에 바로 적었던 걸 토대로 다시 이제 살이 찌는 음식, 살이 찌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음식을 다루기보단 어떤 요령으로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이 찌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이 에너지는 지방 이제 냉장고로 저장이 되고 넘치게 되면 체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과 간은 유한하고 항상 기초랑 활동 대사량으로 인해 소진이 되고 있고, 이때 소화 흡수의 시간으로 인해 살이 찔 수가 있고 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오늘은 어쨌든 먼저 어제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GI 지수, GL 지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블로그가 있는데 뭐 GL 지수에 관한 글을 썼을 때 뭐 상위권 뭐 1, 2위를 했던 글이었는데 이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GI 지수는 이제 당 지수로 글리세릭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이게 뭐냐면 공복 상태에서 혈당 상승 속도를 100으로 놓고 각종 음식을 비교한 수치인데, 이제 GI 지수는 높을수록 이제 소화 흡수가 빠르고 혈당치를 순차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당이 순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변환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반대로 GI 지수가 낮을수록 소화 흡수가 느리고 포만감이 뭐 지속되고 뭐 혈당이 천천히 상승해서 뭐 인체가 뭐 여유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살이 찔 확률이 줄어들죠. 어제 제가 말한 천천히 소비가 되는 것. 근데 이런 GI 지수 자체는 이제 함정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식품마다 그 속에 그 탄수화물의 양이 틀리고 뭐 어떻게 뭐 인분에 따라서 틀리고 어떻게 조리가 되는지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 안에 수분의 양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먹었을 때 뭐 이 GI 지수가 뭐 50이다, 70이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뭐 50g 중 탄수화물이 20g이고 뭐 이제 GI 지수가 20인 음식이랑 뭐 하나는 50g 중 탄수화물이 10g인 음식이 GI 지수랑 5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가 더 살이 찔까요? 뭐 이제 GI 지수가 얘가 더 낮기 때문에 살이 덜 찌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게 함정이라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탄수화물의 양이 높을수록 더 열량도 높아지고 이제 혈당치를 더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GL 지수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 당부화 지수라 해서 그 실제 탄수화물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봤을 때 살이 얼마나 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은 뭐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좀 더 다른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GL 지수는 이제 해당 음식에 뭐 당질, 뭐 예를 들면 그 1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뭐 플러스 이제 혈당 지수 뭐 아까 뭐 50이라고 했을 때 나누기 뭐 이렇게 100이라고 했을 때 그 값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낮으면 낮을수록 살이 이제 혈당치를 이제 더 천천히 올리고 높을수록 혈당 수치를 이제 빠르게 올려요. 어쨌든 이제 인슐린이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느냐 천천히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메커니즘에 의해서 살이 덜 찔 수 있고 뭐 안 찔 수도 있고 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GL 지수가 절대적으로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훨씬 더 이제 더 정확한 수치죠, GI 지수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살이 찌지 않는 식품들, 그리고 살이 찌지 않게 도와주는 식품들, 뭐 이제 어떤 요령으로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식이섬유. 그러니까 식이섬유 때문에 이제 살이 훨씬 덜 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탄수화물에는 어느 정도의 섬유질이 있고, 보통 뭐 야채는 비타민, 무기질 등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이 혈당을 서서히 상승하게 이제 소화 흡수를 천천히 지연을 시켜준다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현미밥이 백미보다 다이어트에 낫다고 많이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가공을 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식이섬유, 즉 섬유질을 덜 죽였다는 거죠. 식이섬유는 뭐 이제 식이섬유는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야채나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난소화성 다당류예요. 이제 이 말은 사람의 소화 요소로 소화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뜻이죠. 이제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식이섬유를 위를 팽창하게 해요. 그리고 타액과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이제 십이지장으로의 이제 이 속도, 이행의 속도를 느려지게 함으로써 이제 포만감이 지속이 되고, 세부적인 거지만 위와 소장을 거치면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줘요. 이게 핵심인데, 당의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서 혈당 상승이 천천히 상승하게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외에도 어쨌든 이제 고혈당, 저혈당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이제 우리 세포들이 내성이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서 음식을 먹을 때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살찔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높은 열량은 살을 찌게 할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이제 활동이 많고 이런 근육량이 많고 할수록 대사가 더 빠르게 돌아갈수록 더 유리하겠지만 어쨌든 섬유질로 인해 살이 안 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유질이 또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음식이 들어오고 영양소가 흡수랑 소화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좀 저해해서 칼로리를 덜 먹은 효과도 낼 수 있게 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많은 분들은 귀린 오트밀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생각을 하세요. 세계 슈퍼푸드이기도 해서 건강에 되게 좋은 건 맞지만 다이어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사실 통귀리일 때가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압착귀리나 가루로 된 귀리 있죠. 이제 물 타서 먹는 것들, 그런 거는 미숫가루나 똑같다 보시면 돼요. 소화 흡수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죠. 이제 식사 대용 쉐이크, 선식, 다이어트 식사 대용 너무 많은데 이게 아침에 먹었을 때는 모르겠으나 이제 냉장고에 비워져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나 기타적인 시간에 식사 대용으로 먹었을 때 살이 더 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눈앞에 있는 체중은 더 낮아질 수는 있어요. 먹고 있을 때는 당연히 열량이 낮기 때문에 일반 식사보다는 당연히 낮잖아요. 근데 이걸 먹던 거를 일반식으로 되돌렸을 때 이제 살이 찌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공식품을 과도하게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과일도 단당류로 이제 설탕이랑 똑같아요. 사실상 그렇지만 과일은 섬유질이라는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살이 훨씬 덜 찌는 겁니다. 물론 과일도 저녁에 먹으면 살이 쪄요. 그리고 지방간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설탕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설탕도 결국에 사탕수수를 이제 가공을 시켜서 만든 건데, 설탕은 사실 독이에요. 이제 가장 살이 이제 이런 식이섬유 자체를 쉽게 생각해서 살이 그나마 안 찌게 하는 음식들은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상태의 음식들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가공된 탄수화물을 좀 피하라는 것이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탄수화물은 무조건적으로 살이 찐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가장 가까운 탄수화물일 때는 이제 복합탄수화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몸에 결국에 주 1순위의 에너지는 이제 당이기 때문에 포도당. 그렇지만 가공되면 될수록 살이 찔 확률이 높아지고 이제 각종 칼로리나 이런 이제 GI, DL 지수들이 높아진다는 점. 일단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이섬유를 야채를 많이 먹을 때 무조건적으로 많이 먹으면 이제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칼슘이나 이런 것들의 흡수를 저해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음식을 먹을 때는 어느 정도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공이 되지 않는 상태의 음식들을 최대한 드시는 게 좋은데, 뭐 이제 우리 주위에 그런 음식들이 드물죠. 근데 한식 위주의 식습관이 가장 좋죠. 밀가루 이런 것들도 다 가공식품이고 살이 많이 찌고 뭐 뱃속에 염증 물질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다룰 거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살이 가장 많이 찌는 것들이 설탕, 액상가당, 뭐 가공된 탄수화물도 있지만 얘랑 연결해서 생각을 할게요. 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인데, 일단 설탕은 독이에요. 그리고 설탕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도 막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하지만 이제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다루고, 설탕은 근본적으로 혈당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을 엄청나게 많이 분비하게 하고 고혈당, 저혈당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이 인슐린이랑 혈당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다시 찍어서 할 건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니까 저도 지금 갈피가 안 잡히는데, 그 부분은 또 따로 올릴게요. 일단은 이 설탕, 액상, 과당, 그 다음에 가공된 탄수화물, 기본적인 상식인 건 알지만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살이 쪄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된다는 점. 이제 차후에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는 체중도 늘어나게 하고 체지방도 늘어나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살이 찌는 체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인슐린에 관련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많은 분들은 지방이 다이어트에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을 기피하는데, 오히려 지방은 이제 성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의 주 재료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이 필수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필수 영양소잖아요. 그리고 지방은 입자가 영양소 중에 가장 커서 소화흡수가 가장 느려요. 살이 제일 안 찔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뭐 물론 1g당 9칼로리 내지만 가공된 탄수화물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뭐 기름을 그냥, 뭐 식용유를 그냥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키토제닉 저탄고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키토제닉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추천하고 하는데, 그거는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안 해왔던 사람들 너무너무 다르고, 이제 뭐 찬반 있지만 다음에 제 생각을 다룰게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마지막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 살이 찌지 않는 음식들이랑 뭐 살이 찌는 음식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무기질, 우리 몸 대사가 정말 중요한데, 뭐 이것도 따로 다룰 거지만 영양 결핍이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적게 먹는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비타민 비제제들은 대사에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야 뭐 마그네슘, 코엔자임,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뭐 인슐린적인 부분이나 대사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결핍이 돼도 살이 더 안 빠지고 잘 찔 수가 있다는 건데, 일단은 굶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영상 다음 영상 하지만, 어쨌든 이런 영양소, 이제 영양제의 뭐 다른 추천, 그 다음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영상도 올릴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가공된 탄수화물, 뭐 설탕, 액상, 가당 최대한 피하고 섬유질을 많이 드시고, 절대 굶지 마세요. 절대 열량을 줄이는, 과도하게 줄이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일단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다 계속 다룰 내용들이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은 조금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도 다 동영상만 보시면 다 배울 수 있고, 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고 이제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 편 한 편을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들을 이해만 하시면 살이 찌지 않고 체중 최저값을 낮추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